시민사회단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물론 뭐 취지 자체는 좋고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 또 경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그 주장들 논리들을 보면 이게 과연 광주를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주장들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광주 발전을 위한 발목 잡기가 아니냐. 이 대부분의 시민들, 적어도 제가 알고 계시는 주변의 분들께서는 이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목소리 내신 분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 존재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요즘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복합쇼핑몰 광천동 전남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이 사업들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뭐 더현대 전남방직 부지 특급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4,000세대 들어가는 그 사업들 광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상가 면적 줄이는 거, 저는 상가 면적 줄이는 거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가 면적 자영업 다 주고 결국에는 광주 지방 부동산의 뭐 교란이라든가 이 상권 자체의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나왔던 상가 지금 더 많은데 앞으로 상가가 더 많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있는 것도 줄여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상가 이제 줄이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들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특혜다, 기업의 특혜다. 상가 줄여서 물론 건축비 절감되는 것도 있는데 그 비용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의 개선법으로는 지나치게 너무 많게 됐습니다. 한 1200억 정도 공공기여금 더 내라고 하거든요. 이 전남방직 입장에서는 1200억이면 기존의 이제 공공기여금 형태가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플러스 1200 하면 7천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 건데, 말했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생이라는 게 광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대기업들, 물론 기업들도 투자해서 이윤이 창출해야 됩니다. 이거 뭐 복지라든가 자선사업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적당하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의 방식 계속 발목 잡기식의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뭐 주장들, 억압들, 결국에는 광주시 눈치를 보게 됐죠. 어제도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결국에는 어제 통과하기로 했었던, 계산됐던 15%, 10% 상업비율 줄이는 거,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통과 안 돼서 재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시간이 연기되고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분들의 시민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좀 날선 비판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조금 이제 싸늘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1사업도 관련해서 정치권, 자영업 단체,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를 내서 입점 반대를 했거든요. 실제로 광천터미널 신세계 투자하기로 했던 그 개발 프로젝트 지금 다 취소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지금 다시 그 사업을 스타트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복합쇼핑몰. 대부분의 시민들, 지금 침체되고 있는 광주 경제, 광주 부동산, 지방 아파트 이 관련했을 때 일자리도 줄어주는 이 광주에 역동성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대기업의 투자들 무조건 받아서 유치를 해야 된다. 이 전향적인 자세로 광주가 언제까지 인권의 도시, 그걸로 이념의 도시로 먹고 살 거냐. 이제 이 변화 이 프레임을 깰 때가 지금 됐다. 그런 의식들이 있는 터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들, 이 같은 논리들은 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 시민사회단체 실체는 무엇이냐? 사실 그런 의구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한다 1번, 못한다 2번. 여러분의 판단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광주 아파트, 뭐 지방 부동산이 거래가 진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늘어갔다 줄어들었다 뭐 하고 있지만, 뭐 예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제자를 걸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집을 이제 내려려고 집을 내놨지만 이제 수개월 정도 지금 몇 년째 집이 안 나가시는 분들, 한 명도 집 보러 안 왔다라고 하신 분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죠.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도 계시겠지만 좀 집값 떨어질 때까지 더 기다려 보겠다. 이런 이제 수요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7일 금요일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광주의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되느냐, 집을 내놨는데 실제로 얼마나 팔렸고 샀냐, 이제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었는데 하루 15건 정도 판매가 됩니다. 팔린다고요? 15건 정도? 집을 내놓은 데는 훨씬 많겠죠. 예. 신축, 준신축, 구축, 이렇게 되게 이제 많은 이제 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내놓은 건수 이 하루에 15건, 지난주 통계를 봤더니 107건이 광주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어디냐? 예, 계속 이야기했지만 광주 아파트 거래량 1위는 그랜드 센트럴, 거의 여기가 이제 거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준신축 단지, 그리고 뭐 입지라든가 세대수가 꽤 많죠. 이 아파트도 꾸준하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가 그랜드 센트럴이고요. 2등은 염주 포스코, 줄여서 염포라고 하는데 이번 주는 염포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3등은 운남 주공 7단지 3건. 2, 3등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주간 아파트 거래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 그랜드 센트럴이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아파트 준시축, 예, 젊은 분들의 좀 수요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인기가 높은 이 평형,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 평형 어떤 몇 평이냐, 예, 봤더니 1등은 34평, 이 33평, 34평 국민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인기가 높다. 거래되는 아파트 이 40%, 그러니까 한 100건 정도 거래됐으니까 40%는 이 34평 이 국민 평형이 거래가 됐고 이만큼 수요가 많다. 인구 구조를 봤을 때 34평이면 적어도 2명, 3명, 4명, 뭐 4명 정도, 이 정도까지가 살기 좋거든요. 4인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도 요즘은 좀 큰 평수 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신혼부부도 결혼해서 아기 낳을 것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24평, 예, 2등이 24평. 예, 요것도 이제 거래가 꽤 됐습니다. 26%. 예, 뭐 대부분 10명 중에서 6, 7명은 24평이나 34평. 광주 시민들이 아파트를 구하려고 할 때 1등은 30 평짜리 찾는다. 2등은 24평. 예, 이렇게 이제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어떨까요? 가장 비싼 아파트 이 거래량 지난주 기준으로, 예, 여기는 이제 계림 아이파크 SK뷰, 여기가 동구인 것 같은데 북구인가요? 동구인가요? 계림동 아이파크 SK뷰, 여기도 이제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새 아파트, 예, 거의 뭐 신축 아파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는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고 가격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빠져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아파트, 또 입지라든가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가격을 좀 지키고 방어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은 많이 안 하고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이런 이제 지방일수록 이런 영향들이 우리 지역 경제 또 부동산에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이 판매되는 아파트로 봤을 때도 34평, 23평 대형 평수, 이거는 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현재 이 정도 상황에서 광주 아파트 시장은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서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뭐 떨어졌다, 요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값이 완전히 떨어졌다, 더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반등을 찍었다라고 하기에도 아직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광주 아파트 거래 107건, 하루 15건 정도 거래가 됐다. 다음 주는 얼마나 될까요? 좀 궁금합니다. 조금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저께 이제 막내 동생, 여동생의 아들의 이제 돌잔치, 돌이 있어서 돌. 근데 이제 셋째다 보니까 이제 따로 돌잔치는 안 하고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우리 이제 애가 이제 큰애가 20살이거든요. 그때 이제 돌잔치 했어요. 돌잔치하고 백일잔치 해도 그때 가족 지인들은 잔치를 하면
반돈, 한돈 이렇게 반지를 줬거든요. 그때 많이 들어올 때는 애기한테 반지를 이렇게 딱 손에 끼고 사진 찍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이제 20년 전만 하더라도 금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금 대신에 금은방 가서 반돈, 한돈 이렇게 해서 이제 돌잔치 선물로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 돌잔치에 한돈짜리 반지를 선물해 주려면 얼마 있어야 되나? 50만원, 50만원 넘게 있어야 됩니다. 한 3, 4만원 있어야지 돌반지 하나 선물해 줄 수 있는데 5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사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미국 금리는 떨어졌죠. 그러면서 금값은 또 최고가를 경신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돈이 3.75g,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이 한돈인데 이게 이제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이 가격은 27% 가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막 지금 난리 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 또 헤즈볼라 또 미사일 쏴고 삐삐 폭발해서 터져서 죽고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유동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고 한국 금리도 미국 금리 따라서 가니까 다음 달에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가계 대출 빚이 너무 많죠.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너무 몰빵하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간 가정경제 가계에 내관이 터질 수 있다. 그런 이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금리 이런 게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좀 금 좀 있으신가요? 금태 안경인데 무늬만 금이다. 어금니에 살짝 들어간 거 말고 예전에 있었던 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 팔아버렸어요. 아쉽네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광주 부동산 시장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지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 사업성 결국에는 이 아파트 조합원들 투자를 해놓고 투자금 대비했을 때 사업이 잘 돼야지 이제 본인 집들은 조금 더 싸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게 이제 조합 아파트 방식인데 이 조합이 지금 어떤 사업인들이 다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어가지고 이 끝모를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터널이 끝날지 모르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문동 재개발 소식입니다. 누문동 재개발 뉴스테이 방식 벌써 17년 18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 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금남로 이렇게 양동시장 건너편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철거하고 이주한다고 이렇게 프랜카드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들이 좀 있어 왔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철거라든가 이주,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불거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조합 사업이라는 게 이 조합원들 보통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한 90% 이상은 조합으로 가서 이 사아파트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부 청산 세대는 한 10% 내외, 5% 정도인데 여기는 그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청산하시는 분들도 절반, 조합원도 절반.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셀 수밖에 없죠. 계속 이게 첨예한 갈등들, 또 사업들, 또 뉴스테이 임대 아파트 방식이 과연 지금 실정하고 맞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보상비를 또 많이 줄 수가 없다. 이 내가 살아왔던 처전에서 이렇게 쫓아서 쫓겨나갈 수 없다, 갈 데도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똘똘 뭉쳐 있죠. 그리고 거기에 종교 시설이 있거든요. 뭐 교회도 있고 뭐 법당도 있는데 종교 시설 좀 무섭죠. 좀 세죠. 파워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 어제 이제 그 조합원 일부 조합원 현금 청산자들이 관할구청인 북구청에 갔습니다. 이 재개발 허가를 내줬는데 인허가 허가를 지금 내줘서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3년을 더 내준 거죠. 이게 조합은 이게 이제 법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서 청산자 이렇게 뭐 정리될 사람들은 이제 나가라, 이거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거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분들은 명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법정 소송 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게 뭐냐 그리고 구청이 왜 허가를 내줬냐, 이거 결과를 보고 해야지, 이렇게 서로 이견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북구청 가서 북구청장 만나서 담판을 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띠 두르고 이제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죠. 거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작 청장님은 밖에 나가 안 계셨던 거죠. 이 철야 농성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실갱이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또 실신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 누문 재개발 보면 다 철거되고 그 관리가 좀 안 돼 있고 이제 우범지대까지 그렇게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는데 또 계신 분도 계세요. 사시는 분 계시는데 아무튼 이제 철거하려고 이제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분들 손 이제 뭐 문신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형님 하신 분들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안하다, 할머니들 걱정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 사이에 신랑이 또 조합장, 조합원 간의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 누문 재개발. 이대로 방식대로 하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도 엄청나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뉴스테이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상황. 이거를 일반 재개발로 돌려서 가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게 시공을 하고 배여금이라든가 위탁금, PF 대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또 갚아서 진행해 나가느냐, 이건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재개발 사업, 누문 재개발 사업 긴 시간 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로 해결될지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하고 우리 부동산 광주 이 경제 공동체의 하나의 또 이슈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좀 춥기까지 한데 낮에는 좀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고 덥습니다. 내일은 이제 고구마 캐로 담양 이제 부모님 일 좀 도와드리려고 고구마 캐로 가는데 작년에도 갔었는데 1년이 또 이렇게 후딱 지나갑니다. 그때도 낮에 할 때는 되게 더웠었는데 햇볕도 따갑고 1년의 시간들은 이렇게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광주 이제 국회의원분 박균태 국회의원 저녁 자리가 있습니다. 저녁 가서 초선 의원의 이야기들, 또 광주 이야기들, 정치권, 서울 이야기들, 국회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항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